네,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활동가 주수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는 무중력지대 양천과 함께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 작가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좋은 삶으로 향하는 청년의 독립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3층 전시실과 이곳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독립생활자 7분 마이크는 기존의 삶의 질서를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 세운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자충우돌 청년 독립 경험기를 들려주시는 자리로서 마련되었습니다. 대학은 꼭 가야만 독립인가? 꼭 회사에 가야만 독립인가? 꼭 남성과 여성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만 독립인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들께서 자신의 삶의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독립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행사에 앞서 저희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와 무중력지대 양천팀에서 어떻게 해서 독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관련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청년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각기 떠올려 보았다.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다. 현재의 삶에 소소한 불만을 가진, 앞으로는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독립을 하면 좀 달라질까? 취업을 못해서인가? 취준생인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에이, 아니야. 취직해도 별거 없어. 나도 결혼해야 되고 힘든 거 다 똑같아. 회사원인 나는 이렇게 말했다. 취업을 혹은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독립 앞에서 우리는 모두 쪼그라들었다. 조건부 독립을 원하는 건 아니구나. 일방적으로 정해진 단계들이 좋은 삶을 구성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 논의 끝에 우리는 청년의 좋은 삶에 대한 단서를 토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독립의 개념을 다시금 정의해보기로 하였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걷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15명의 청년들을 만났다.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질서를 세운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서 벗어나는 것도 일방적으로 정해진 퀘스트를 깨는 것도 아닐 수 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나 스스로가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지 않을까? 물론 충분히 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좋은 삶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건 감히 내가 알 수 없는 문제인지도.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다. 당신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상영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좋은 삶으로 향하는 청년의 독립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 5분의 청년 독립 생활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그 첫 번째로 대학을 가야만 독립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모성환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삶과 청년 독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청년 독립자죠. 독립자 28살 모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제 삶과 좋은 삶이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의미 없는 거고요. 넘어가 주세요. 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 거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일단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공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청년 독립이라는 거 언제부터 독립이라는 거를 쟁취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독립이라는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독립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같이 토론하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원칙이랑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작곡, 랩 공연,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이것저것 여러 것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삶을 이제 이뤘다 이런 건 아니니까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는 어떤 순서는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을 해왔고 랩 공연을 해왔고 그 다음에 2달 전에 프로그래밍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자퇴가 아니죠. 퇴사를 한 백수죠. 퇴사를 했으니까 백수고 퇴사한 사람이면서 이제 지금은 공연이랑 또 작곡 그 다음에 영상도 좀 만들고요. 어플도 만들고 있고요.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오늘은 독립생활자로서 나왔고 그러면 독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독립이란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독립이라는 뜻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독립이라는 어떤 정의는 제 생각인 그래요. 어쨌든 주관적인 거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여태까지 윗세대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한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는 대학, 그게 버금가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서 좋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주 좋은 삶이라고 한 20, 3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답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이 자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찾는 자리니까 그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찾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오늘 독립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독립이라기보다는 기존 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신봉한 사람이었어요. 엘리트가 되고 싶었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스카이라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다고 이제 자부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3수까지 했습니다. 수능을 3번까지 받고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그 비슷한 언저리 학교까지 갔지만 실패를 해서 아마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기존 질서를 가지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언론과를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이제 손을 들어서 발표를 많이 하면은 내가 학점을 잘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손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받은 교육과 대학 교육은 뭐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수동적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교육이라면 사실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생각한 거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하고 공연을 하자,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21살 때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학교에 튀어나와서 그때 안철수 캠프라는 대선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어디 옛날에는 뭐 안철수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고 하면 엄청 자랑거리였는데 뭐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튼 그런데 대선 캠프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청년들의 그 투표율,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했었고, 그걸 계기로 그 이후에 이제 청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이제 사회단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 대안교육 관련해서 이제 하자센터나 뭐 기타 다른 교육기관들과 이제 같이 글도 쓰고 뭐 사회 활동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활동을 하면서 아마 그때가 이제 제 독립의 어떤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독립점이라 그래야 되죠. 네, 그게 제 계기였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저의 어떤 쉽지 않은 삶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나만의 질서를 만드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은 뭐 멋있게 그냥 나만의 질서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실 뭐 매일매일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한 거예요. 생존에 가까웠죠. 그래서 뭐 낮에는 사회활동에서 기사를 쓰고 사회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알바를 가야 되고, 새벽까지 알바를 하고, 이제 다음 어떤 날에는 이제 공연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살았어요. 2년 동안. 네, 음악하고 뭐 돈 벌고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망가지더라고요. 몸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고, 어쩌면은 그냥 대학을 다니고 그 기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따르는 게 훨씬 쉬웠을지도 몰라요.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떤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 질서에서 벗어났다라는 어떤 자유나 되게 좀 해방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매일매일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지? 아니면 이번 달 핸드폰비는 어떻게 연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독립이라는 게 내 해방감이나 어떤 자유 이런 거 갖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몸으로 깨달았죠. 23살 정도, 22살. 그러면서 이제 자유에서 책임, 어쩌면은 내 독립적인 생활에서 원칙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돈이랑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네, 그게 가장 큰 화두였죠. 네,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동안 살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점점 아래도 써 있지만 고립감이 느껴집니다. 고립감. 얘가 인생에서 내가 혼자구나. 나만 힘들다. 나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었고, 지자체랑 정신과 이쪽에서 같이 협의하는 데서 좀 상담을 받았어요. 한 4-5번 받으면서 이게 힘들구나. 사는 게 힘든데 나만 힘든 건 아니다. 나만 힘든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에서 내 길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발버둥 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계속 마음속으로 다 잡았죠. 힘든 건 계속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조금 극복이 됐어요. 그렇게 상담도 하고 공연도 간간히 하고,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사도 쓰고 곡을 만들면서 좀 풀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극복이 됐죠. 24살쯤에 조금은 극복이 되고, 잘 살고 있다. 이 질서에서 벗어나도 이런 게 독립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책임에서 이제는 좀 내 삶이 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야만 했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요. 군대에서도 그래도 나름의 어떤 그 바이브라 그러죠. 태도를 지키려고
뭐 자격증도 한 5개를 따고 뭐 제가 경찰을 했기 때문에 경찰의 날이나 뭐 주치원 세종시에서 하는 행사들에도 이제 공연들도 하고 그러면서 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까지는 나의 자연스러움, 내 길이라는 것들을 뭐 독립이라는 것과 별개로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 모든 과정이,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증을 견디고 나서부터 그때도 뭐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 독립은 자연스러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럼 지금은 어떻냐? 네, 지금은 어떻냐? 26살, 제가 지금 28살이거든요. 26살 때 제대를 하고 행배사라는 이제 버스킹 단체, 거리 버스킹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중앙일보에도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팟캐스트도 기획, 편집, 또 뭐가 있을까요? 진행을 친구랑 같이 하면서, 네, 카카오톡에 옛날에 그게 있었죠. 뭐 무슨 블로그처럼 소개하는, 거기서도 한 2-3번 소개도 되고, 뭐 광고 협찬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해서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사는 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네,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점점.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연 기획도 하고 공연하는 것도 해봤자 솔직히 5만 원, 10만 원 받았고 많이 받아도 20만 원. 제가 가장 적게 받은 건 3,000원. 네, 그 정도 받으면서 네, 간간히 살아왔습니다. 간간히 살아왔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네, 이게 삶이 삶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 어떤 꿈과 이상을 따른다고 해도.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네, 재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한 2달 전에 그만뒀으니까 한 돈을 몇백 버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아주 편해요. 다음 달 월세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네, 편했지만 제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2달 전에. 나와서 지금도 이제 음악하고 지금 영상 편집해서 영상 만들고요. 어플도 만들고 있고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강연까지 왔고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거의 이제 마무리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제 삶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28 얼마 되지 않는데 뭐 대단한 삶도 아니에요. 제가 정답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길도 있구나라는 생각, 그 정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명언 하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실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길이 어딘지 계속 부딪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모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청년의 독립을 위한 요구와 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무중력지대 양천 센터장 문유진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을 위한 요구와 조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라는 단체와 무중력지대 양천이라는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문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두 단체가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술과 조예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작가로 비엔날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게릴라 토론회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바로 이곳에서 게릴라 토론회를 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좋은 삶을 논의하기 위해서 게릴라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또 여기 참여하러 오신 분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게릴라 토론회에서 저희는 2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땡땡이다. 이 땡땡을 채워주는 것이었고요. 2번째 질문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땡땡이다. 역시 땡땡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각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것 같나요?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질문에 돈, 시간, 사랑하는 사람, 관계, 얇은 귀,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답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방해하는 것들은 돈이다 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엔 어떻게 답할 것 같으세요?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땡땡이다.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돈이 가장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돈이나 시간.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예상외로 그것에 대한 답은 용기, 진실한 마음, 응원, 귀마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기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나눈 토론에서의 질문과 답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무중력지대 양천이라는 청년 공간을 운영하면서도 또 비슷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동료, 친구, 그리고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런 생애 주기가 여러분은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대학에 갔는데 취업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까지 낳았는데 나의 삶이 좋은 삶일까? 라는 의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좋은 삶을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삶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죠, 사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고 또 많은 해명을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귀찮고 번거로운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삶을 따르지 않으려면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된 거죠. 혼자 있을 땐 특히나 이런 용기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있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중력지대에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던 청년들이 나랑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관심사가 같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독립의 재구성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만난 청년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독립생활자로 인터뷰한 12분, 그중에 방금 말씀해주신 모성환 님도 함께 했었는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돈을 얼마 주면서 잠시 동안 약간의 서비스를 쥐어주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삶을 따르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더 나은 좋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저 또한 지금 모인 이 독립결사단이 흩어지지 않고 저의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에게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곁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돌아가셔서 함께하는 분들 또는 앞으로 함께 하게 될 사람들과 이런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취직을 해야만 독립인가? 라는 주제로
공공공간의 신윤혜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공공공간의 신윤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취업이라는 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취업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저는 항상 그 직업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저 스스로 인생에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모범생이었고 대학교 때까지도 되게 충실히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는데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과연 직업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전공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학에서 순수예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가 순수예술을 전공했고 나는 예술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도대체 예술가라는 직업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막연히 전시를 하는 사람 혹은 어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굉장히 멋있는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도 느끼고 사실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의 되게 좀 폐쇄성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신진 예술가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 아르바이트가 조금 이제 부자인 친구들에게 제가 들어왔었던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너도 예술가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가르치는 입시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되게 좀 그 입시미술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과연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이 친구들도 걸을 텐데 과연 예술가가 가져야 되는 직업이 이렇게 예술 선생님이라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밖에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예술가로서 이렇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내가 스스로 내 예술 작품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미술관이 아닌 갤러리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나의 직업에 대한 실험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창업이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이제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일했던 게 아니라 조금 더 미술관이나 어떤 그런 학원이라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사람들과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꼭 이게 전시라는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서 내가 이 사회에서 그 예술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은 또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하고는 되게 인연이 깊은 창신동이라는 동네를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그 창신동이라는 동네를 만나게 된 계기에서는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저도 돈을 계속 벌면서 해야 되니까 예술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지역 기반으로 할 수 없냐라는 제안을 받고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창업을 하진 않은 상태였고 여전히 어떤 기관이나 혹은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이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활동가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일 안에서 내가 어떤 큰 만족감을 느끼고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지역의 문제들 혹은 지역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다. 예술가로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기업이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창업이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좀
몰랐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속에서 같이 함께 협력해가면서 가야 되는 관계들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모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럼 이 커뮤니티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구조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되게 이 창신동이라는 지역에서 이 창신동이라는 지역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창신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봉제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굉장히 지역의 산업과 주거 지역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도대체 사업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이 지역 생산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을 활용해서 그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활동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말 그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하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의 아이디어들을 얻고 새롭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어떻게 지역의 문제들을 공감을 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볼지에 대해서 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어떤 활동가분들, 지역의 어린이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 아이디어들이 더 풍부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같이 살아가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6년째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어떤 하나의 기업의 형태로 되었긴 한데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어떤 내 삶의 직업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게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내 삶의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새로운 철학 미션을 가지고서 실천해 가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저는 지금 시대의 어떤 독립에 되게 필요한 게 아닐까. 특히나 창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독립적인 직업일 거야 아니면 이건 되게 자유로운 직업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갈등도 있고 다양하게 좀 함께 소통해가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 오늘의 제 독립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청년들과 일하게 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앞으로의 점점 더 많은 청년들하고도 함께 더 고민하고 싶은 지점이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청년 작가들 혹은 청년 디자이너들, 청년 예술가들이 이런 좀 생태계 안에서 함께 공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공공공간의 신윤희였고요. 저희 회사는 서로의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공간에서는 청년 독립 생활자 5분이 청년의 독립에 대한 내용을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2분이 남아 계신데요. 다음으로는 독립은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지감연구소 소장 한영섭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박수로 청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지감 연구소라고요. 아마 듣보잡일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분 없으시죠? 내지감 연구소는 좋은 삶을 위한 생활 경제를 연구하는 작은 연구소예요. 1인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부설 기관인데요. 모 단체는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생활 경제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거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 기업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지금 광주 그리고 대구, 대전 여러 군데에서 같이 만들고 있어요. 연간 200명, 2,000명 정도가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올 초에 이사장 임기가 끝나서 홀가분하게 퇴사를 하고 독립된 연구소를 만들게 됐어요. 제가 그 연구소를 만들고 이 센터를 만들었던 계기를 여러분께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이제 독립에 대한 주제였는데요.
제 삶에서 독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37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딸 아들 중에 제가 막내였습니다. 37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좀 어려웠겠죠. 제가 올해 지금 39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저는 예전에는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했었어요.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공고 출신입니다. 저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보이지만 용접 자격증이 있고요. 보일러 시공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야간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요즘 주경야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았는지 대기업에 이렇게 입사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심파죠. 드라마 아닙니다. 와우, 너무 열심히 살았네.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사실 아니고, 어쨌든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천안에서 LCD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거기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돈 걱정에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열심히 했는지 운이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제 내 걱정은 끝났다 라고 그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내려가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취직을 했어요. 이제 23살부터 이제 일을 그때 이제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산 내려가면은 술도 쏘고 먹기 힘도 들어가고 우쭐우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자기 개발에 좀 심취했던 것 같아요. 이 자기 개발 서적들 보면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저도 그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 부장님들, 과장님들 혹은 대리님들 이분들한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꿈을 한번 여쭤봤어요. 대리님, 꿈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꿈 모르겠고 내 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잘리지 않고 여기서 다니는 게 이제 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책에서는 자기 개발에서는 역시 꿈 있어야 된다 그러고 목표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조금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 고민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들은 고민이 돈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왜 돈에 대한 고민이었냐면 대리님들, 과장님들,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랑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술을 마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돈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항상 그때 그 당시 제가 천안에 있었는데 불당동이라고 한 동이 있었어요. 거기가 부동산이 오르니 마르니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럴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도 불구하고 요즘 또 돈 걱정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 고민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사실 퇴사를 결정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할까? 그래서 이제 과감히 퇴사를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가 제가 A형 간염을 걸렸어요. 혼자 생활하다가.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의 이 반대를 불구하고 퇴사를 했으니까 집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끙끙끙 앓다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가지고 있던 돈들은 사실 다 없었고 이제 제가 퇴원할 때 뭘 했냐면 돼지저금통 있죠. 그 배를 갈라서 저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의료비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해야지.
그래서 혼자 내가 독고다이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새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어떤 활동하고 있냐면 작업 대출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대출이 있어요. 대출 사기거든요. 그 브로커들이, 나쁜 브로커들이 청년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클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그 마감 3일 전까지는 20%도 안 찼거든요. 근데 마감 하루 남겨놓고 성공을 했어요. 150%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보니까 그간에 활동하며 쌓아왔던 분들께 조금 얘기하고 좀 손 내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50% 달성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느꼈던 게 독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혼자 이렇게 막 독고다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연결되는 것이 독립이라고 저 혼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39이거든요. 곧 이제 40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도 좀 머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다른 독립, 서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공간 아고라에서는 청년 독립 생활자들의 독립 경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받기 위한 독립이라는 주제로 민철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약 7분간 제가 생각하는 독립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러 갑니다. 남성, 장애인, 성소수자, 1인 가구, 성노동자, 그리고 비진학 청년과 같은 어찌 보면 현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정체성은 제가 현재 24년간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가 규정하거나 사회가 재단시킨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해 제 삶은 한국 사회가 말하는 땡땡땡에서 독립하기라는 필수적인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을 제외한 제가 관계를 맺어간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나는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 커밍아웃은 어찌 보면 제가 자발적으로 사회로부터 독립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가진 수많은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서 소수자 배제적인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해라 라는 말을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만큼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충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청년들이 보인다면 국가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저와 같이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호명으로 인해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독립이라는 프로그램을 액세스 거부당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규정한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저를 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자를 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찾으면서 사업장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제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같을 때 지원서를 써 내려가고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앞서 말한 저를 포용한 사업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호명한 정체성을 부정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을 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혐오 폭력을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가 시스템에 배제받던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이란 방패로 자신의 삶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한 동시에 저와 마주치는 모두에게 나는 한국 사회에서 배제받고 혐오를 받는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저의 삶은 조금이나마 듣고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전에 저와 비슷하거나 같은 삶을 살아가던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를 일삼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어쩌면 한 번쯤은 여러분과 마주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힘을 실어 말하고 싶습니다. 혹 여기 계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것은 안 되지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결국 삶을 포기했기에 우리들의 존재가 그리고 역사가 영원히 패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이 가진 사회적으로 배제받는 소수자들의 삶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신념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십시오. 지금 그 말 한마디로 어쩌면 당신의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커밍아웃을 할지 말지 고민을 수백 번 한 친구의 모습을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알리고 싶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 보장받고 국가적으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 사회를 독립하려는 저에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0월 20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 시스템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받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로 가는 평등한 행진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당신이 가진 편견과 혐오를 깨고 저의 삶 그리고 모두의 삶을 보장받는 미래로 가는 길을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 김민철의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분의 청년 독립 생활자 분들의 독립 경험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플로에 계신 분들도 독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으리라 짐작되는데요. 혹시 발언을 맡으신 분들 혹은 개인적으로 독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플로에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제가 소소하게 한 가지 홍보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이따가 3시 30분부터 마이클 커티스와 맥스웰 분, 이 두 분이 이곳에서 또 청년의 자율적인 독립과 무의미성에 관련해서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와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감상평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Will you do a translation, or will They can understand. they can understand? Easy English. Okay. Hello.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at 3:30 today, we will be showing a film of Clara Gibson Maxwell. It's a video dance of 35 minutes of her work with the jazz composer and classical composer Ornette Coleman, who was the inventor of free jazz. And when Clara interviewed Ornette, she asked him, what do you do about jealousy? When you are jealous of someone else. Everyone understand what jealousy is? Okay. And his answer was, you cannot clone love. In other words, you have to make your own life. You have to make your own love for what is important for you. And what we will be showing this afternoon at 3:30 will be it'll be in Korean, a video of 35 minutes of the work that has been important and Clara has loved to share with the world, and it will be followed in Korean by my lecture that will be read by someone else besides me, because I do not speak a word of Korean, I'm sorry, about what it is to be autonomous, which fits in with the whole theme of the Welfare State Youth Organization. So I hope that you can maybe walk around the museum a little bit and see some of the exhibitions here and come back at 3:30, and there'll be both the film and then the
lecture, and we'll also have a discussion because it's just as important to hear what's important in your lives as what we will be doing, sharing what has been important in our lives. So we do not want to tell you what is important for you. We want to share what has been important for us for developing a project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autonomy in art, in philosophy, and politics. Thank you. 네, 제가 이지 잉글리시는 저희가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부분은 3시 30분부터 클라라 맥스웰 분이 이제 댄서시거든요. 공연 영상을 트실 거고 이제 데이비 커티스 분이 강연을 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토론을 한다는 거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독립에 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었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날씨가 좋은데 이 공간까지 와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3시 반부터 이어지는 강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 항상 기다리고 있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